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정책연구부 마지막 발표입니다. 고양시의 투자사업 실태 및 관리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창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빙연구원으로 있는 이창균입니다. 저도 연구원에 한 20년 이상 연구하고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성과 보고회 같이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제가 초빙으로 와 있다 보니까 이게 매년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고 성과 보고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그 연구도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참 이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고양시의 투자사업 실태 및 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는 매년 많은 투자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매년 종료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금액이 상당히 예산이 많은 비중도 차지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사업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사업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고 관리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재정 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건전성이 상당히 제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지금 현재 투자사업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개선 방안이 있으면은 내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차는 연구 목적, 내용이고, 그 다음에 투자 사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분석 방법, 그 다음에 투자 사업에 대한 논리, 그 다음에 고양시의 실제 투자 사업에 현재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실태도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투자 사업 관리 개선 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 및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의 투자사업 현황, 그 다음에 추진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효율적 추진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했고요. 주요 연구 내용은 아까 목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사업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출연 내기가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자 임의대로 이것을 이제 도출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많은 자치단체에서 공유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요 투자 사업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매년 재정을 공시를 하고 있어요. 재정 공시 제도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요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리한다기보다도 매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대체로 고양시에 10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은 여기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10억 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 사업은 되는데 그러면 10억 원 이하의 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거냐라고 봤을 때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주요 재정사 평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기초자치단체는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광역은 5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자체 투자 사업, 자체 경비, 자체 사업을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자치단체의 2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은 일단은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되고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검토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여기 주요 투자 사업에서 10억 원 이상은 국도비 보조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2억 원 이상에서 8억 원 사이에 국도비 보조 사업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고양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투자 사업을 임의대로 제가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양시에서
매년 투자하는 투자 사업은 거의 망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투자 사업을 설정을 해서 분석은 사업 건수 5개년도에 우리가 결산 자료를 갖고 기본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사업 건수라든지 금액, 사업 재원별, 그다음에 부서별, 기능별,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이걸 총괄하는 이런 식으로 분석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2000년 초부터 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대체로 그 투자 심사 기법이나 심사 내용, 투자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고, 제가 하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투자심사 평가 제도 체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는 사실은 제가 2000년대에 연구한 거 외에는 아직도 거의 뭐 많은 그런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기법이나 이 기준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은 돼 왔지만은 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투자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은 아직까지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논리 중에서 그래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4가지 정도 우리가 시사점을 뽑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일본의 자치단체는 사무사업 평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사무,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사무, 행사까지도 이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해서 계획부터 실시, 완료까지 순환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사무사 검토위원회 상설적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것이 지금 없는데, 최근에는 광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산하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맡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사업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그래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단계라는 것이 요거 뒤에 보시게 되면은 사전, 재평가, 사후평가, 요거 재평가라는 게 집행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단계별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투자사업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예산하고 연계가 돼야죠. 피드백이. 예산하고 연계가 그래도 중시되고 있다는, 요 4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내용은 이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방향은 이 방향인데 상당히 참고가 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 사업을 직접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냐고 하면은 주요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자체 사업, 보조 사업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은 오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갖고 고양시 자체 사업은 2억부터 10억 이상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빈 국도비 보조 사업은 2억하고 10억 사이의 국도비 보조 사업에 투자 사업만 가져내면은 실제적으로 고양시의 전체의 투자 사업이 망라가 되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했고요. 요 구분별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유형이 바로 주요 투자 사업 10억 원 이상의 고양시의 자체 사업, 보조 사업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실은 10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죠. 그럼 국도비 보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높아야 되는데 이것이 낮다는 얘기는 고양시의 시비 부담이 높다는 거죠. 표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92%가 지금 시비가 관여돼 있어요. 92%가 모든 사업에. 우리 10억 이상의 투자 사업은 대체로 한 20개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체 예산이 한 40% 평균적으로 50%, 42%, 43%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해가 갈수록 자체 예산 부담이 계속 높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 상태 추세대로라면은 이 고양시의 재정 운영의 부담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국도비 보조 사업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좀 우리가 시사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인데요. 뭐 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2억 원 이상의 자체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분석 내용은 뭐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5년 동안 분석하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내용이고 이거는 뭐 그냥 뭐 현황이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투자 사업에 대해서 유일하게 평가를 하는 제도가 요겁니다. 그게 2억 원 이상의 자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평가를 한 결과가 보시면은요, 이 4개 년도에 91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미흡이 1개밖에 없어요. 90% 이상이 다 우수입니다. 자, 이 결과를 갖고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이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평가 하나마나 얘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평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지금까지는 이 자체 평가를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외부 평가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지금 점수가 거의 지금 집계 중에 있는데 이 결과가 완전히 반대죠.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우 미흡이 4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의미가 있지 않느냐. 뭐 매우 미흡이 많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는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활용은 어차피 또 시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 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효용성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 제도 자체가 효용성은 없다. 투자 사업을 평가만 제도만 있었지 평가의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뭐 어차피 이제 추진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국도비 보조율이 50%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국도비 보조 사업도 추진하려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게 분석 결과는 이 현행대로 투자 사업이 고양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재정 부담, 압박은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고 뭔가의 변화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재원 조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전반적으로 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 사후 관리 이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 실태를 분석을 사실은 보면요.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이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그렸는데 요번에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아주 그림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계획 단계는 자체 사업이든 국도비 보조 사업이든 계획 단계는 그래도 심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시니까 경기도 투영자 심사라든지 중앙 투영자 심사, 그다음에 리맥의 타당성 조사, 국도비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 이 계획 단계에서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로 가면 전무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연구할 때도 여기 전무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자체 사업 집행 단계 없습니다. 국도비 단계 이 관리 평가하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전무입니다. 여기 채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단계 자체 사업 아까 주요 재정사 평가는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근데 평가 결과가 미흡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효용성이 없죠. 있기는 있는데 효용성이 없다. 이것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없습니다. 자, 이것도 채워져요. 이래야만이 투자 사업이 좀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계획 단계만 조금 있을 뿐이지 집행 단계나 사후 단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고쳐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 사업 조직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연구원에 투자사업관리센터를 두어서 이 사업이나 타당성조사 대응을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도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양시정 연구원의 이 전담 조직을 사실은 예산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기존 인력 조금만 보강하더라도 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관리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투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매년 행안부에서 재정 분석을 매년 합니다. 근데 이거 투자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있을 때는 이게 이 투자사업 정책 투자 비율이라든지 이거 투자심사 예산 편성 비율이 본 지표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참고 지표로 다시 밀려났는데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걸 차라리 본 지표로 더 올려줘야 이게 많은 예산을 깔아먹는 비율을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투자 사업인데 이걸 차라리 관리를 하려 그러면은 본 지표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참고 지표라도 이렇게 고양시의 사례를 보면은 이 투자 사업과 관련된 지표가 요 두 개인데 두 개 다 평균적으로 매우 낮아요. 그래서 고양시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경상경비를 어쨌든 경직성 경비를 줄여서라도 이게 투자사업 재원의 효율성을 고취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사업 심사를 했으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또 고양시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심사가 좀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관리 개선 방안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주장한 내용이 고양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을 이게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합적 투자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제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느 자치단체도 이건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구축하는데 사실 어려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고양시가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100만 이상의 대도시입니다. 예산도 저는 많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양시 같은 자치단체에서 선구적으로 계획적으로 앞서서 이런 걸 아마 구축하게 되면은 제 장담컨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많은 자치단체가 따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양시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시스템 개요는 이렇습니다. 모든 고양시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생성부터 종료까지 이력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소고기 이력 관리 시스템 하듯이 어느 소고기가 어디서 성장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관리되듯이 투자 사업도 이력을 관리합니다. A라는 투자 사업이 어떻게 투자자 심사를 거쳐서 어떻게 추진이 됐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매년 어떻게 예산이 배분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그게 모든 것이 정보화되어 있은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은 익년도나 그 후년도에 몇 년 뒤에라도 그 유사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을 계획 세울 때 이게 중복 투자가 되는지 만약에 이 예산이 제대로 잡혔는지가 다 우리가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결과를 저는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으로 만약에 구축하게 된다면은요 엄청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내용은 뭐 어차피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좀 더 제가 보완해서 이번에 제시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참고를 해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자, 이 같은 거의 내용입니다만 아까 전 단계에 이게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자는 겁니다. 아까 계획 단계는 그래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계획 단계는 더 보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 단계는 아예 전무한 것을 이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보완하면 집행 단계에 반드시 평가 관리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지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빠져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도 같이 포함시키면 되고요.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보완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전 단계 가능하고 또
나머지라도 우리가 투자 사업 그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또 전담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우리가 조직 관리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모든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전담 조직하고 피드백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째는 이제 고양시의 이력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만들자는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거고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의 시스템을 관리하자. 그다음에 평가계획 예산 연계를 하자. 그다음에 평가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자. 결과를 공개 강화하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시스템을 고양시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아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은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에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스템화 된다 그러면 시장이나 의장이 버튼 하나만 눌러버리면은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투자 사업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양시만이지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만약에 다 간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버튼을 누르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중앙부처까지도 각 부처까지도 만약에 투자 사업을 관리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버튼 한 번만 눌러버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투자 사업 진행 상황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고양시에서 이것을 도입했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창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민정책연구부 5분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앞 5편의 발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이렇게 연구진이 직접 답변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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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십니까? 네. 네, 노사협력팀장 이봉재입니다.